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때 이 주인공, 사주 주인공의 이제 친정 엄마죠. 친정 어머님이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그 딸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또 다시 또 이제 전 남편이 오니까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대. 그래서 지금 딸이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는데 혹시 재혼할 수 있는 운이 오는지 좀 봐달라고 이렇게 그 전화로 이렇게 해주신 경우인데 참 저도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딱 재혼이 온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주가 관이 없어요. 관이 없고 너무 늦게 와 운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머님은 답답하고 본인이 항상 이제 죄를 짓고 사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아버님도 안 계시니까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또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항상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는 거죠. 손녀 돌보면서. 그리고 딸은 항상 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이 좀 제대로 된 데 다니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관이 직장이라는 걸 나타내는 관이 이렇게 없으면요 좀 이렇게 회사다운 회사 다니는 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좀 겹쳐가지고 물론 그걸 다 혼자 이제 어머님이 뭐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 마음적으로 항상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딸한테 이렇게 힘든 어떤 환경을 내가 제공하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하고 그 뭐 우리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이제 특히 우리 정 때문에 그런데 이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요. 자, 이게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 습한 기운이 많죠. 자, 이 습한 하나, 둘, 셋, 넷 이게 습한 경우예요. 이 습한 경우는 이 습하다는 얘기는 이 불을 빨아들이는 불 먹는 하마라고 그래요. 이런 게 이 습한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정화는 두 개 있는데 뿌리가 없죠. 정화의 뿌리가. 자, 여기 인성인데 인성이 이렇게 습하면은요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목생화가 되죠. 그런데 이 묘가 습하기 때문에 이 불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불. 즉, 이 불 먹는 하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이 정화는 지금 이 불 에너지가 열기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특히 신금, 정화는 이 신약할 때는 뭐 일이 잘 안 돼요. 신강할 때도 오죽하면 이게 부모 형제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정화인데 정화가 신약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뭐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음팔통이라고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요. 우리가 항상 음양의 조화를 봐야 되는데 자, 여자 이 곤 자체가 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모든 기운이 8글자가 다 이게 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음팔통이 돼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성적이고 정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까칠해요. 치밀하고 이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이 음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면은요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또 한 가지 이 현침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그 신금이 있죠. 여기도 신금이 있고, 요 묘, 그다음 여기에도 여기 지금 여기 자 현침살이라는 건 우리가 침이라고 보시면 돼. 침 날카롭죠. 요 침 역할하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한 상태를 우리가 이런 현침살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자 유금 밑에 신금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기에 그 축 밑에 또 신금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묘가 이렇게 뾰족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미. 자, 요런 상태가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다가 지금 38대원인데 여기에 신금하고 미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주가 굉장히 지금 예민해요. 예민한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배우자궁인데 이 배우자궁에 이 수가 지금 남편인데 수가 지금 없죠, 여기에. 이 배우자궁에 배우자가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이 토가 이렇게 많죠, 여기. 이 토가. 그러니까 토극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식신상은 식신이 관을 극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로 봐서는 남편이 들어올 수 없는 남편이 이 사는 즉 안방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설령 수가 있더라도 토가 지금 이렇게 많다 보니까 토극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 관이 극을 받죠. 그러니까 남편이 힘을 못 쓰는 사주예요. 여기 들어오면은. 근데 남편이 없죠.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38대운에서 자 여기 미가 오면 이게 충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접충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정화, 정축 백호가 충을 맞으면 이렇게 피를 본다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사고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해서 또 이혼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항상 들어오면 이 와이프가 또 잔소리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신금 현침살이지 그 다음에 음팔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주 구조 이렇게 예민하면은요. 그리고 이 식신이 하나, 둘, 셋, 네 개. 원래 식신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거죠. 식신은 일간을 도와주는 일간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이게 지금 이제 수호신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수호신. 그리고 건강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목숨별이라고 해요. 수성. 이렇게 좋은 게 식신인데 이게 식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이렇게 될 때는 식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 상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작용이 부정적인 작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식신일 때는 내가 자발적으로 이 정화가 이 토를 이렇게 생을 해. 그게 내 에너지를 내가 자식 기르는 거니까 이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기르는 그 어머니 그 모성애를 발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데 상관이 돼버리면 이 식신이 상관이 되면 어떠냐? 이 주인공의 에너지 여기에서 정화의 불기운을 쫙 빨아들인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촛불이 이게 다 습한 기운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식이 자식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 이게 이 작용을 나를 어떻게 돼? 나를 이게 지금 완전히 불을 꺼지게 만드는 현상이 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주 구조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들어오면 항상 짜증내고 피곤하고 까탈스럽게 하니까 이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에 보면 이 괴수가 있죠. 이 괴수가 남편이에요. 편관이죠. 자, 주인공 입장에서 편관은 뭐야? 나를 극하는 거죠. 편관은 어때요? 편관이 나를 극하잖아요. 근데 여기 정화가 또 있죠. 여기 괴수가 숨어 있는 남편이 이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쳐다볼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아내와 똑같은 정화를 또 쳐다볼 수도 있죠. 여기 숨어 있는 또 정화가 있죠. 남편이 바람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왜? 마누라가 나한테 너무 잔소리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니까 자꾸 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혼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38대운에서 충미충이 돼서 이게 정축 백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 사건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망한 경우인데 이게 왜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 물론 아직 젊었으니까 서로 부부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꼭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를 얘기할 수가 잘 알아요. 본인이 자기 성격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여기에도 보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나란하게 잘 사람들하고
섞이고 잘 하는데 이 조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와닿는 어떤 이 주인공이 이렇게 베푸는 게 와닿는 게 아니라 아 뭔가 형식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아무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내가 뭐 숨기고 너한테 얘기하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친구 입장에서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아니야 저 친구는 뭔가 더 이상은 안 돼. 왜? 그 이상은 실질적으로 내 느끼기에는 얘가 뭔가를 나한테 숨기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까칠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관이 없다 보니까 내가 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약해. 거기다가 또 직장운이 없어요. 이 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와이프한테 무슨 남편한테 무슨 얘기할 때 그게 굉장히 까칠해요. 이 현침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해요. 왜? 관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조절을 못해. 그러니까 이 잔소리 매일 하는 게 매일 싸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남편 입장에서는 장모가 옆에 있으니까 또 치고받고 싸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크게 이 말로 싸우는 것도 문 닫아놓고 뭐 이렇게 뭐 할까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집에 들어가면 이게 지옥이야. 직장 사회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 좀 쉬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이 와이프하고 매일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에 어떻게 돼? 안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딱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또 바람 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남편도 불쌍해. 어찌 보면은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사주를 만들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그건 맞는 거예요. 왜? 어쨌든 간에 어머님도 낳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는 안 왔으니까 이 딸내미가 너무 까칠해. 사실은 이 구조가. 그러기다가 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남편 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복도 힘든 게 이 자식이 있는 이 자식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 자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좀 습하기 때문에 자, 이 엄마의 에너지를 엄마의 에너지는 뭐예요? 불기운하고 열기운이잖아요. 이 정화는 두 번째가 빛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여기서 이제 묘월이니까 한참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 열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 불을 다 흡수해 버린다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자식도 힘드는 거야. 나한테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나한테 도움돼.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재잖아요, 재. 근데 내가 일하는 기운이죠, 네 개가. 이런 경우는 이 재가 신약한 상태에서 식신상관이 많은 경우요. 내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못해, 항상. 그리고 여기서는 직장이 관이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직장을 여기저기 자꾸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 남자가 이제 물론 이제 남자가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그 좋은 심정이겠어요.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복잡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은 어쨌든 나가서 몇 년 동안은 양육비를 이제 줬을 거 아니야. 딸내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그게 나한테 좀 도움이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사망하고 나니까 양육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심경적으로 굉장히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구조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식신이 한두 개 있을 때는 식신작용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리면 이게 상관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작용이 식신작용인데 이 부정적인 작용을 하니까
이 주인공이 기진맥진하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그 이제 그렇게 여기 쓰죠. 식신이 상관작용을 하니까 이 기운을 다 설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한테도 신경질을 부리고 본인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또 평생 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하면은 이렇게 말도 그 뭐라고 혼낼 수도 없잖아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힘들으니까 어머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답답하니까. 답답한 건 뭐가 있겠어요. 이 딸이 불쌍하잖아요. 아직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예. 남편 사랑도 받아야 되고 또 남편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는데 모든 건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이 재혼할 운이 들어오냐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남편이 언제 들어오냐면 이때 와요. 이때 78세 돼가지고 물론 이제 세혼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운이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결혼해도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면은 수는 어떻게 돼? 수는 이 토가 많기 때문에 즉 식신 상관이 관을 극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애인 겸 친구로 남자를 사귀는 건 괜찮은데 결혼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구조로 봤을 때. 거기다가 본인이 운에 관계없이 이 구조에서 현침살하고 이 습한 기운, 그 다음에 이 난한 기운 이게 섞여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또 제어력, 통제력을 나타내는 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지금 행동하는 모든 거라든가 말 이런 게 항상 후회만 생기는 거예요. 말하고 나면은. 그런데 그게 관이 없기 때문에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일단 말은 하고 나죠. 말은 뱉고 나서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또 스스로 또 괴로운 거예요. 이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완전히 이 어디 이 딸내미가 밖에 나서 일하고 들어올 때 뭐 손녀 딸 또 이게 봐줘야지 또 청소해야지 또 뭐 밥 먹을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준비를 해놔야지 일은 열심히 정말 힘들게 해놓고 딸이 돌아왔을 때 엄마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본인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머님이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거기 같이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정말 어떻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재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본인도 이제 외롭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식신이 이렇게 많은데 이 상관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이를 뛰고 저를 뛰고 다녔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이거밖에 없죠.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편제인데 이 편제가 여기에 지금 천간에 떠 있을 때 유니까 이 신금이 맞을 땐 좀 좋겠죠.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운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서 힘든 경우인데 여기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일단 본인이 이렇게 예민한 거를 자기가 좀 알고 그걸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뭐냐? 이렇게 습한 기운이 좀 있다는 거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습한 사람이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이게 돈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습한 기운이 많을 때 내가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돈을 번다는 거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돈도 따라오지 항상 뭐 이럴 때마다 조급하고 뭔가 서둘르고 이러면요 그게 돈이 잘 따라오질 않아. 그리고 항상 욕심이 앞서기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일하는 데서 물론 일도 열심히 해요. 여기저기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니까. 근데 이 에너지가 결국은 이 재가 이렇게 하나만 있다는 거는 여기서 습한 기운이 있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유금에서 이 유금 자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내가 조금 마음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특히 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하더라도 공손하게 그리고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는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편해야 그 다음에 본인이 여기 지금 이 본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로 지금 여기서 어머님이 이 따님의 어떻게 보면 이 따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님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여자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머님이 다 지금 해주는 거잖아. 딸도 키워주고. 그런데 내가 항상 들으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공손하게 엄마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일단 어머님한테 잘해야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거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타고난 이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가. 특히 본인이 가장 예민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게 현침사 이게 성격 성향을 나타나는데 본인이 완벽하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일 같은 게 나한테 주어졌을 때는 절대 실수 없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요. 근데 그렇게 깐깐하다는 건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돼? 나를 조바심 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기준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상대편한테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이제는 좀 더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이러니까 그거를 내가 억지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내가 마음 여유부터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좋은 기회도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현침살하고 그 다음에 이 관이 없어서 내 스스로가 조절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관이 없을 때 이 관이 이 구조에서 그럼 여기 관이 여기 개수가 있죠. 지장관. 이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주 구조가 여자가 지금 하나 둘 여기 또 경우가 또 있죠. 이렇게 편제가 많다는 거.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내가 나한테 공손하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또 사랑을 나한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항상 여기를 다른 데를 쳐다본다는 거야.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이 따님. 그래서 내가 재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머님이 이렇게 참 너무 힘들게 지금 사시면서 그걸 이렇게 약간 좀 울먹이는 그 목소리를 이렇게 이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 재혼을 할 수 있는 운이 오냐고 여쭤보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본인부터 마음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어머님한테 이렇게 잘하셔야지 또 좋은 남편, 좋은 남자가 또 나한테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좋은 남자가 오면 어떻게 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준비가 돼 있을 때 모든 게 나한테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한번 이걸 보시고 제가 한번 어머님한테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따님이 기분 좋을 때 한번 내가 여기 사주를 부탁했는데 한번 이거 좀 한번 시간 나고 내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슬쩍 한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번 따님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